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이제 2024년도 2차 현대 양궁 월드컵이 우리나라 예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2차 월드컵에서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전부터 제가 누차 강조드렸지만 양궁이 이제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값만 놓고 보면 현재도 우리나라가 독주를 하고 있는 게 맞긴 한데 옛날처럼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합을 하면서 간당간당하게 이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제가 이 양궁 열전 시리즈 하면서 거의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현재 우리나라 수많은 선수들이 해외로 나가 가지고 감독이나 코치를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권도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문 기사에 나온 자료를 보여 드리자면은 현재 우리나라 총 감독님이 이제 홍승진 감독님이고 말고도 이제 현재 한국인 감독이 가 있는 곳이 일본, 프랑스, 몽골, 부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이란, 인도, 중국까지 총 13군데입니다. 근데 이게 감독님이 가신 게 그렇다는 얘기고 코치나 트레이너분이나 이런 분들이 파견된 지역까지 보면은 거의 어지간한 나라는 그냥 한국인들이 가 가지고 양궁 가르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제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다 보니까 나름 이제 3관왕이 탄생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그런 인제 예상도 있었는데 제일 유력한 게 이제 임시완 선수 아니면 김우진 선수 둘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 두 분이 혼성전에 나가 가지고 8 강에서 탈락을 했어요. 누구한테 졌나 했더니 프랑스 팀한테 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프랑스 팀도 실력이 많이 올라왔구나.' 했는데 믿을 수 있는 정보통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때 대학 기자단 중에 한 분이 예천 월드컵에 가셔 가지고 이제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SNS 소통을 하면서 한번 좀 여쭤봤어요. "프랑스 팀에게 패배한 거에 대해서 양궁 협회 측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래서 양궁 협회 측은 의외로 이제 담담하대요. 왜냐면은 상향 평준화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결국 이제 그게 현실로 이제 다시 또 나타난 것이다. 너 프랑스 남자 선수를 가르치는 그 감독 자체도 이제 한국인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팀 실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제 양협 내에서는 예측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번에 올림픽 자체를 갖다가 프랑스에서 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상당히 이제 도끼 품고 이빨 꽉 깨물고 양궁에 대해서 좀 이제 투자를 했을 수도 있죠. 애초에 양궁이 이게 서양 스포츠거든요. 원래는 서양 쪽에서 메달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후발주자인데 후발주자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혼자 독식을 하게 되면서 서양 사람들이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을 법도 하죠. 자 아무튼 이번에 예천에서 벌어진 양궁 월드컵에서도 '아 이제 진짜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지난번 도쿄에서 우리나라가 3 관왕 따가고 했던 게 얼마나 엄청난 거였는지 리우 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도 메달을 휩쓸었던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런던 이후부터는 계속 쉽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이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요 얘기는 요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번에 짚고 넘어가게 될 게 단체전인데 아 남자 팀은 단체전 결승까지 올라가서 독일 팀을 꺾고서 결국 인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남자 팀 같은 경우는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력이라고 봐도 좋아요.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컨디션도 좀 안 좋았을 때고 몸도 덜 풀렸고 국대 선발전 끝난 지 진짜 얼마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몸도 좀 풀리고 컨디션도 어느 정도 이제 완비를 해 가지고 독일 팀을 확실하게 꺾고서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여자 국대 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뉴페이스 멤버들로만 구성을 되어 있다 보니까 순번 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예요. 1 번의 역할, 2 번의 역할, 3 번의 역할 이것도 제가 이제 양궁 열전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이 있는데 임시현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도 국대를 했고 올해도 국대를 했고 국제 경험이 가장 풍부하죠.
임시현 선수가 보통 이제 3 번을 좀 많이 나갔어요. 물론 이제 한국체대 대학팀 시절에는 1 번도 많이 맡고 그러긴 했지만 국대에서는 이제 주로 3 번을 맡았습니다. 왜냐면은 1 번이 이제 고정픽이 한 분 계셨거든요. 안산 선수님. 근데 그 안산 선수님이 이번에 국대 선발전에서 탈락을 하고 다 뉴페이스로 구성을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순번이 맞는 건지도 사실은 좀 그 여자 국대팀은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해 때는 임시현 선수가 항상 하던 대로 3번 픽을 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상해 월드컵 끝내고 난 다음에 청주에서 종별 선수권 대회 열리고 그다음번에 스페셜 매치라고 해 가지고 국대 선수들 가지고서 계속 수도 없이 큐를 돌려요. 조합을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요렇게 붙여 보고 저렇게 붙여 보고. 그래서 팀 내부 그렇게 대항전 해 가지고 어떤 게 가장 최적의 전투력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그거를 갖다가 실험을 해 봅니다. 이 스페셜 매치를 몇 차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림픽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번에 이제 열렸던 계양구청장배 대회 때는 국대 선수분들이 다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갔는데 직관을 갔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아무튼 간에 큐를 돌려 가지고 가장 이제 이상적인 승률을 자랑하는 게 1 번에 임시현 선수. 그러니까 3 번에서 1 번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2 번에 남수현 선수, 3 번에 전은영 선수. 그래서 그 스페셜 매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이번에 처음으로 써본 겁니다. 결승전까지는 순조롭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제 결승전에서 다시 또 중국팀을 만났습니다. 상위 때하고 마찬가지죠. 그때도 패배를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중국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그 중국이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인도하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둘 다 13억 인구에다 국가가 돈도 엄청 많습니다. 얘들이 각 잡고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실력이 급성장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팀이 이미 2010년 이후부터 몇 번씩 우리를 발목을 붙잡았는데 지금은 진짜 강력한 라이벌로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력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가장 견제해야 되는 팀 중에 하나가 또 역시 중국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팀 선수들 자체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경험치를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은 있기는 있겠죠,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선수들 같은 경우도 임시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구면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제 서로 경험을 벌였는데 슛오프까지 가는 그런 처절한 전투 끝에 결국 마지막 슛오프에서 진짜 딱 한 끗 차이로 엑스텐 하나 차이로 누가 승리를 했냐면은 중국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번 상해 때는 중국 홈그라운드라는 점도 있었고 아직 이제 여자 국대지도 몸이 좀 덜 풀렸다 그런 점도 있었죠. 그런데다 이제 스페셜 매치 이후에 큐를 바꿨는데 그 바꾼 큐가 좀 더 이상적인지 어쩐지는 좀 더 이제 실험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것도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하여튼 뭐 이번에 한 번 더 중국 팀에게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새로 이제 전략 짠 게 익숙해지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여자 국대팀도 실력이 올라올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제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전입니다. 개인전은 어떻게 됐냐? 혼성은 이제 우리가 패배를 했고 또 혼성 맨 마지막 결승전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본 팀하고 멕시코 팀하고 붙었어요. 당시 이제 멕시코 팀하고 일본하고 붙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느 쪽이 승리를 했냐면 이거는 멕시코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멕시코 쪽에는 사실상 이제 멕시코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라 발레안드라 선수가 거기에 이제 포진을 하고 있죠. 이분도 붙박이더라고요. 거의 계속 출전을 하시는데 하여튼 외국 그 국대 선수들은 거의 다 그러긴 해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로 몇 년 동안 나오니까 이제 경험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뭐 나름 이제 그런 장점도 있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인재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대 교체가 좀 더 빨리빨리 이뤄지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혼성전은 결국 멕시코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개인전은 이제 어떻게 됐냐? 개인전 같은 경우는 이제 4강까지 여자 팀에서는 임시현, 전운영 두 선수가 순조롭게 올라왔고요. 남서현 선수가 중간에 탈락을 했어요. 그다음에 남자 팀 같은 경우는 김호진, 이우석 선수가 순조롭게 올라오고 김재덕 선수가 중간에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기 4강에 진출을 해가지고 붙어서 결승에 올라왔는데 개인전 결승전은 진짜 완전 이제 안방 대잔치가 돼버렸습니다. 임시현 선수가 디피카 쿠마리 선수하고 다시 또 붙었는데 디피카 쿠마리하고 이제 붙기 전에 4강전
올라온 멤버 중에서 누가 우승을 할 거 아니냐 했을 때 지난번 상해에서는 디피카 선수가 임시현 선수보다 압도적으로 표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 임시현 선수가 이겼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임시현 선수가 그때 한번 이기니까 사람들이 좀 표를 임시현 선수한테 조금 더 주긴 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서열 정리가 좀 됐는데 임시현 선수 진짜 무섭습니다. 디피카 쿠마리 선수를 꺾고 인도의 양궁 여제고 이번 파리 올림픽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는 선수죠. 그 디피카 선수를 꺾고 결승에서 전운영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붙었는데 슈도프까지 가는 아주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임시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시현 선수가 개인전 거의 10몇 승을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김우진 선수가 임시현 선수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딱 한 단어로 쓸 수 있다. 무자비함. 무자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압승을 거두는 선수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탑은 제가 볼 땐 임시현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임시현 선수가 지난번 상해 월드컵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열리는 월드컵 파이널 왕중왕전에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자팀에서는 김우진, 이우석 두 분이 붙었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건데, 두 분은 아주 정말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두 분이 또 되게 또 절친하기도 해요, 사이가. 아주 친한 선후배 사이인데,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밤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두 분이 붙었었죠. 그때 이우석 선수가 승리를 하면은 조기 전역을 하는 건데, 맨 마지막 5세트 가가지고 이우석 선수가 9점을 쐈어요. 거기서 이제 김우진 선수가 9점을 쏘게 되면은 동점이 돼서 슛오프로 가가지고 이우석 선수가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한 번 더 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김우진 선수가 10점을 쏘면은 이우석 선수는 바로 이제 패배를 해가지고 은메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조기 전역이 무산되는 건데, 이때 이제 김우진 선수가 그야말로 이제 무자비하게 10점을 쏴가지고 결국 이우석 선수가 조기 전역이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우석 선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도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래 나중에 이제 후에 이우석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당시 진 게 오히려 자기한테 약이 됐던 것 같다. 만약에 그때 이겨서 조기 전역을 했으면은 자만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작년 아시안 게임쯤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하여튼 두 분이 그 이후로도 많이 경합을 벌였는데 이런 이제 의미 있는 국제대회에서 다시 또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서로 진짜 막상 막하러 나가다가 슈도프까지 가가지고 이번에 거꾸로 나왔어요, 결과가. 이우석 선수가 10점 쏘고 김우전 선수가 9점 쏘고 해가지고 결국 이우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김우진 선수도 패하기는 했지만 내심 이제 후배의 이런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국대 선수분들 절대 도량이 좁지 않으신 분들이고 다들 선후배 간에 친분도 있고 친하지 않으면 단체전 못 하거든요. 절대로. 개인전의 그 경합은 경합이고 단체전에서는 서로 다들 이제 친하게 지내죠. 그걸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아마 김은희 선수도 이우석 선수의 성장을 그렇게 이제 내심 축하해주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재덕 선수도 그걸 바라보면서 또 이제 파이팅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겠죠. 남수현 선수도 이번에 이제 고배를 마셨지만 다시 또 이제 심기일전해가지고 다음번에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여전히 팀 코리아는 강하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 리커브 단체전은 남자 금메달, 여자는 은메달. 혼성은 이제 탈락을 했고요, 중간에. 개인전은 남자, 여자 둘 다 금은을 모두 이제 쓸어가는 그런 엄청난 메달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여자 팀에서 한승현 선수가 굉장히 큰 실적을 냈어요. 컴파운드가 좀 아직 많이 그렇게 인기를 못 얻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컴파운드가 그렇게까지 불치의 강팀은 아니거든요. 갈 길이 좀 많이 남긴 했어요. 상위 클래스이기는 한데 인도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좀 아직은 실력이 살짝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앞으로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해내고 좀 더 이제 훈련과 전술 연마를 해가지고 언젠가 컴파운드도 인도를 꺾을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차 양궁 월드컵 이야기 간단하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